아버지의 상속 문제로 화목했던 우리 가족은 파탄이 났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녀 1남 중 남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 5년 전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를 뺀 나머지 3딸은 아버지 살아생 전에 아버지 돈을 나눠 가졌답니다. 그것을 남동생이 나중에 알아챘어요. 가져간 돈은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한 3자매는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부동산을 법원에다가 공탁으로 걸어놔서 아무도 못 찾게 했답니다. 집을 가져간 동생과 돈을 나눠 가진 3사람이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소송을 걸려면 제가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저는 제 돈도 아니고 어차피 부모님 돈이었기에 신경을 안 썼답니다. 돈을 가져간 3딸들은 아버지 49제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엄마의 소원이 49제를 꼭 해드리는 거였거든요. 법원에서의 판결은 1년이 넘도록 계속 연기만 되었답니다. 8월 20일 끝나지 않는 법정 싸움에 내가 종지부를 찍고자 처음으로 양재동에 있는 법원에 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재판장님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5분 동안의 진술을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재판장님이 허용을 해주셨어요. 재판장님, 제가 그동안 침묵 그 자체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생각해서 재판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카 성현경의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아 무건히 능사가 아닌 듯 싶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소송에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거나 재산을 두고 다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왜곡되고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게 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남 1녀 중 3째 딸로 부모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중엔 저만 카니발 9인승이 있었기에 제 차로 온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늘 제가 모시고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 형제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친인척 지인들에겐 우리 가족들이 잘 지내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요. 저는 고인 되신 부모님 병환이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엄마가 위암을 시작으로 대장암, 자궁암 등등 큰 수술을 5번을 하셨습니다. 대수술을 하실 때마다 저희 집 안방을 내드리고 간병을 한 달씩 5번이나 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할 상황도 안 되었고 피신청인인 막내가 집으로 모셔갔지만 하루도 안 되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엄마는 제 집이 편안하셨고 수술하실 때마다 저희 집으로 오시길 원했습니다. 남편 또한 정성껏 부모님을 보살펴 드렸지요. 엄마가 대장암 수술 후에는 아버지까지 함께 모시고 제 집에서 한 달간 요양 후 귀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 남편이 51세로 명예퇴직한 상태였지만 부모님께는 2달간 휴가를 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위로 2 사위가 백수였기에 제 남편까지 고만두었다고 하면은 그 상심이 대장암보다 더 클 것 같기에 비밀에 붙였어요. 그동안 부모님과 형제들을 태워 다닌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지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은 신청인 남동생에게 명의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선호 사상의 제사를 받아줄 사람이 아들이라고 믿고 계신 부모님이고 제 재산도 아니고 부모님 재산이기에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피신청인 3명은 부모님이 집을 신청인 남동생에게 물려준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제가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결정에 왈부하지 말라고. 그 전부터 피신청인 큰언니는 큰 자식으로서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을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전화해서는 너 이제 부모님 집에 오지 마라. 그동안 너가 다 했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할게 라고 했고, 둘째 언니는 너가 그동안 잘 살아서 자식들이 잘 되는 거야 라고 또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를 부모님 돈을 착취하려고 했다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제가 부모님 재산을 형제들과 상의도 없이 혼자 자지우지했다면서요. 근데 왜 엄마 병환 중에는 네가 뭔데 혼자 엄마 병간을 했냐고 안 했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형제들이 어려울 때마다 물불 안 가리고 지원해준 대가가 배신이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계실 때 피신청인 3명이 나와 신청인도 모르게 돈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돈이 없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법을 어기는 일이고 부모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부모님은 생전에 내가 왜 거지냐? 나라 돈을 왜 받냐면서 몇 번이고 고사하셨거든요. 피신청인 3명은 왜 부모님 자존심까지 무너뜨려가면서 돈을 나눠 가져야 했을까요? 저는 돈이 없어도 남편과 성실히 살아가며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과 관련된 메일이나 문자를 받을 때마다 심리적 고통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며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화목한 시절이 너무도 그립고 지금의 현실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 의사와 무관하게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재판부에서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한 달 만에 최종 심판 정본이 전자 발송되었다고 왔어요. 판결 결과는 청구인 남동생은 수익 과다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딸들 4명에게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구인 남동생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하였네요. 오늘 그 항고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야기는 언제나 끝날까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나는 언제나 가족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내 차엔 늘 웃음이 실렸고요. 9인승 카니발은 작은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땐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거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해보지 못했답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상속세 1,000만 원을 냈고 마음까지 잃었답니다. 형제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걸 멀리서 보며 내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단 한마디라도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너무 잘 지냈던 가족이기에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한 문장을 쓰면 다른 문장이 울어버리곤 해요. 그래서 지금은 끝을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지금의 나는 기, 승, 전, 결이 아니라 기억과 멈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담담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땐 상처가 아니라 추억으로, 싸움이 아니라 배움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적을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다시 사랑하려고 한다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내 마음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렵니다.